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에서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관료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물량 부족으로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가입자 모집을 재개했습니다. SKT 측은 전국 유통망과 협업해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산 VR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사업에서 외국산 도구를 성과물로 둔갑시켜 보고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연구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검증과 조치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에 이어 40대 민간 전문가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70년대생 젊은 피가 과학기술계의 쌍두마차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전망인데요. 하지만 과학기술 관료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든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장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 기반 진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에 이어 AI 전문가가 과학기술 정책의 수장에 지명된 것은 AI 강국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적극 수혈해 수동적인 관료 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40대 후반의 민간 전문가를 내세워 60년대생 고위 관료들이 기득권을 형성한 조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GPU 등 AI 인프라 확보와 AI 투자 100조 원 달성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져 관료들이 AI 기술 강국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기존의 관행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료사회라는 게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무슨 기계 부품 같습니다. 사람을 바꾸면은 그 바꾼 곳에서 그 하던 일을 계속하지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일에 굉장히 서툴러요. 이 때문에 AI 강국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핵심 인력들의 교체 등 보다 근본적인 인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물량 부족으로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가입자 모집을 재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의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지난달 행정지도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KT 측은 전국 유통망과 협업해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킹 사고로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을 위한 지원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개편된 예약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고객 희망 일정에 맞춰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리 전투기와 전차 등을 도입하면서 K방산의 핵심 지역이 됐습니다. 경남 지역 중견 중소기업들도 폴란드에서 유럽 시장 진출과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폴란드 현지에서 전합니다. 폴란드 포모르스키의 주도가 있는 그단스크시에서 열린 방산업체 교류회.
폴란드와 경남 지역 방산업체가 서로의 사업 분야를 공유하며 협력을 모색합니다. 경남 대표단에 참가한 경남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 자리를 통해 수출의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방탄 소재를 만드는 한 업체는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류회에서 회사를 알리게 됐고 폴란드 업체 두 곳은 한국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해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핵심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 중견기업은 방산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복합 소재 전문 기업인 장점을 살려 그동안 5% 미만의 방산 매출을 50%까지 끌어올려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산 쪽에 저희들이 많은 집중과 투자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폴란드가 기존의 방산 시장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번 교류회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업체들의 유럽 진출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폴란드와 연기를 잘해서 또 전체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 밀양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9조 원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이번 달 안으로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서 경남의 방위산업체들은 이곳 폴란드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YTN 박정혁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산 VR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사업에서 외국산 도구를 성과물로 둔갑시켜 보고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제출된 VR 콘텐츠 5개 중 3개가 외국산 엔진으로 구동됐고 연구 책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과제를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참여 기업의 뇌물 시도에도 연구 책임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과제 수주를 방조하는 등 관리 부실 의혹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연구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검증과 조치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3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게 1년 전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공장 화재는 여전히 잇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치솟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순식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배터리 폭발로 30명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장면입니다. 이후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화재 책임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사업을 총괄하는 건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본부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가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가 아닌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가 다 돼가는데도 박 대표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뻔뻔스럽게 살았어요. 살았으면 산자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도리는커녕 오히려 죽은 사람한테 지금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당시 참사로 불거진 제도 개선 부분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화재 우려가 큰 배터리 공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공장은 해마다 현장 안전점검을 받게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상구 훈련이나 소방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게 진짜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이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폐배터리 공장과 포항의 배터리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 한강버스가 다음 달 1일 시민 체험 운항을 시작합니다. 한강버스는 한강유역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서울시는 다음 달 체험 운항을 거쳐 9월 중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 선착장 31.5km 구간에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 시민체험단은 서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도 신청 가능하며 탑승을 원하는 사람은 탑승 체험 신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체험 운항은 매주 화, 목, 토요일 진행되고 폭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운항할 수 없게 되면 탑승 4시간 전에 취소 문자가 발송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개시한 첫날 일부 문제가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10대의 모델 Y 차량을 투입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한된 구역에서 소수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롭 모어러가 공개한 영상에는 로보택시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 진입한 뒤 회전하려다 말고 갈팡질팡하다가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노란색 중앙선으로 구획돼 진입이 금지된 반대 차선의 대기용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중앙선 안쪽으로 진입했지만 대기용 차선에 차가 없어 충돌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른 탑승자 2명이 게시한 로보택시 주행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는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으며 극심한 재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아시아가 폭염과 홍수 등으로 유례없는 기후위기의 해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6개 주요 기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아시아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4도 높았으며 이 가운데 5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난화 속도 역시 아시아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10년 동안 상승률이 지구 평균의 2배에 달했으며 해양 열파의 영향 면적은 1993년 이후 가장 넓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휴전 합의를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가 거의 동시에 자신에게 접근해 평화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동시에 찾아와 평화를 말했다며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란 걸 알았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양국 간 휴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을 통한 평화에 입각한 자신의 역할이 컸음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진정한 승자는 세계와 중동이라며 두 나라는 앞으로 엄청난 사랑과 평화,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전과 확전의 갈림길에서 사실상 선택권을 쥐고 있던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수위를 조절해오던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수가 제한적인 만큼 이스라엘 공격을 지속하기 힘듭니다. 이란은 부인했지만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큰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Now, Iran is incapable of building a nuclear weapon with the equipment they have because we destroyed it. So that's a very, very big thing.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권력 기반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도 관측됩니다. 정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7월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를 암살한 데 이어 최근 이란군 수뇌부도 대거 제거했습니다. 내부 보안과 정보 통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란 내부에선 짧은 시간에 이런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정권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are elements within the Revolutionary Guards who might be frustrated with his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s deterrence.
이란 정권이 민심 안정을 위해 온건 성향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정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아예 하메네이가 후계자에게 권좌를 넘기는 방안도 점쳐집니다. 이럴 경우 오랫동안 후계자로 여겨져 온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또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도 거론됩니다. YTN 권정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강 관세의 불똥이 수출 주력 품목인 가전에까지 옮겨 붙으면서 가전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한 지 2달여 만에 대미 철강 수출액은 16%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유지됐지만 지난달 수출 단가는 톤당 1,295달러로 9%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이 마진을 줄이고 버티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세를 좀 최소 부담을 해야 미국 내에서의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달 4일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업계를 궁지로 몰아넣은 철강 관세가 이제는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도 매겨졌습니다.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 비중은 대략 10% 정도로 관세의 50%가 부과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가격이 5%가량 비싸집니다. 사실상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는 게 답이지만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이란 공습까지 터지면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업이 완충시킬 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일시적으로 버티기 해야 되는. 더욱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도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그저 새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2차 추가 경정 예산과 새 정부 출범 등에 대한 기대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6.9포인트 오른 108.7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직전 달에 이어 2달 연속 낙관세를 드러냈는데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안 편성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유치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도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IOC가 제정한 올림픽데이는 6월 23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탄생한 날인데 이날에 맞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함께한 전북도민은 모두 2,036명. 숫자에도 의미를 담아 유치 열기를 표현한 겁니다. 김관영 지사는 각계각층에 있는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인의 관심을 전북 전주 올림픽으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장 신설 없이 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IOC가 주문해 서울에 있는 기존 4개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연대 올림픽을 넘어 서울과도 연대해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를 올림픽 무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설하는 경기장은 하나도 없게 하자.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올림픽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축제의 무대로 만들 수도 있겠다. 또 2036년까지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며 상황에 따라 남북 평화 올림픽도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땀으로 증명하고 열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2036 전주올림픽 우리의 두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전주올림픽과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범도민 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세계적 행사를 위해 정부가 언제쯤 발벗고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 슬로시티 연맹입니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총회가 열렸는데요. 세계 13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해양 치유 등을 체험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아시아 첫 슬로시티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 가고 싶은 섬 청산도입니다. 봄마다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가 열리는 완도에서 올해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블루 카보드로 이름난 완도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체험에 푹 빠졌습니다. I'm feeling pretty good. It's so nice to be here in the health resort in Wandu. So it's amazing time for us. And this conference is very unique because of the place. The place of the Wando County, Wando Healing Center is really unique, and I feel here like at home. 13개 나라의 슬로시티에서 온 180여 명은 우수 정책 발표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총회를 기념해 완도의 대표 특산품 해조류 비빔밥 만들기와 마중물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완도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년 전에 슬로시티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받은 덕분입니다. 우리 완도의 천혜적인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해양 자원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특히나 왜 우리 청산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받을 수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올해 최고상은 공동체의 단합과 풍년을 기원하며 보싸움놀이의 전통을 이어온 장흥군이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고 또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슬로우시티의 정책과 그리고 철학의 가치에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시장 총회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슬로우시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농업이나 어업이 아닌 직장 등을 이유로 도시를 떠나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온 귀촌인이 3년 만에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 귀촌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 귀여 가구는 32만 7,456명으로 한 해 전보다 3.1% 늘었고 귀농 귀촌 귀여인은 43만 1,777명으로 5% 증가했습니다. 귀촌 가구와 귀촌 인수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월 구매와 보유 한도를 최대 200만 원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행안부는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에 없는 면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한도를 높여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0대 민간 AI 전문가들이 우리 미래 과학기술 정책을 이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이를 뒷받침할 인적 구조의 개편도 시급한데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잘 되새겨서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